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제명 후라는 외국계 증권사 CLSA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당선됐을 때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계 증권사 CLSA에서 이재명 지사 당선 시 증시의 단기적 상승,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치를 수도라고 했습니다. 최근 언론 리포트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입니다. 정치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영상이지만 정치적으로 치고박자는 영상이 아닙니다. 정치랑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정치 경제학을 주창하고 있고 그 정치랑 경제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영상도 올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에 뭐 풍력, 태양광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풍력, 태양광이 뭐 유망한 산업이라서 그렇게 상승했다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정치적인 흐름인 거죠. 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좌랑 우랑 나눠서 언론이 좀 분열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좌파냐 우파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정말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상식파입니다. 저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저한테 이익이 되는 그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그 댓글에서 막 정치적으로 싸우시는 분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당선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리포트를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시면 이재명 지사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그 다음 윤석열 후보가 따라가고 있고요. 일단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주식이 상승한다고 했죠. 아직 공약은 덜 발표됐습니다. 그 이전 행보로 정책을 좀 추정해 보고자 해요. 거기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오셔서 정책에 대한 좀 청사진이 있습니다. CLSA 리포트는 제가 입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돈 주고 사려고 해도 루트가 없더라고요.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좀 읽어보고 싶어요. 자, CLSA의 이전 리포트를 보시면 17년 5월에 발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 5년 뒤 코스피 4천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정부의 임기 말인 2022년 코스피가 4,000포인트까지 도달하고 연간 15%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2288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4000이라고 했죠. 2배가 뛴다고 한 겁니다. 지금 3125죠. 3300까지 가기도 했지만 현재 수치로만 봐도 36.5% 상승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도 있었지만 일단 비슷하게 맞췄네요. 예. 사실 뭐 코로나로 인해 양적 완화로 올라간 거죠. 자, 통화정책을 보겠습니다. CLSA는 이 지사를 포퓰리스트 및 한국의 버니 샌더스로 평가했습니다.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되짚어보면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 역할 확대, 큰 정부론이죠 이건. 정부의 씀씀이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뭐 줄기차게까지 또 얘기하네요. 예. 되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사를 붙여놨네요. 그 국가 부채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서구 선진국의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늘어나도 괜찮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때 온희룡 지사랑 백분 토론에서 말씀 나누신 거죠.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관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 현재 저희가 40% 조금 넘어요. 주요 국가 채무 비율을 보시면 일본이 뭐 238%죠. 미국이 136%, 프랑스 122% 등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그 OECD 내 선진국들의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 우리는 거의 절반 수준이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국채를 발행하는 건 좋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어디에 쓸지가 중요하겠죠. 그 감면을 절반 정도만 줄여도 국민 전원에게 5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죠. 자, 이재명 지사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1인당 약 5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을 보면 되겠죠. 미국이 지금 재난지원금을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테스트 베드입니다. 사실 뭐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전 사회는 약간 사회주의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복지국가의 끝은 사회주의잖아요. 자,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해서 조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장이 펼쳐진 거예요, 최근에. 자, 그럼 돈 받으면 테슬라 매수하겠다. 미 개미 투자자 재난지원금 받으면 주식 30억 달러 살 것. MZ세대 재난지원금으로 암호화폐 투자하겠다. 미증시를 다시 달굴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그 돈이 증시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꽁돈이 생기면 뭐 복권을 산다거나 아니면 도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좀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긍정적으로 보이나 그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걸로 주식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SOC가 있지 않습니까? SOC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SOC 투자를 보시면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 그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를 예시로 들면서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공약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를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 SOC 관련 내용은 제가 이거밖에 없는 걸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뭐 더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송배전망 딱 보자마자 뭐 세명전기, 선도전기 딱 떠오르잖아요. 송배전망.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4대 강처럼 강연합하고 또는 자원 얘기한다고 마구 그런 낭비하고 본질을 흐리는 또는 저 뒤에 자본 들어갔네. 이게 좀 뭔가 가치관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뉘앙스나 발언 내용을 보시면 4대강처럼 그 대대적인 SOC 투자를 하는 걸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느끼는 게 좀 보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 SOC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장 하실 때 그런 뭐 도로를 판다거나 뭐 가로등을 간다거나 이런 SOC들 기본적으로 없애고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로 그 세계관을 확장했을 때 아마 기본적인 인프라 SOC는 좀 약해질 것 같습니다. 대기업 정책을 좀 보시죠. 대기업에 대해서는 증세를 할 게 좀 보이죠. 이건 지난 대선 때도 보였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증세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약 25%가 적용되고 있는데 뭐 실효세는 뭐 18%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증세가 될 거다라는 게 보이는 발언이 지금 지나치게 30대 재벌들이 770조나 유보금을 쌓고 계속 늘어가고 있으니 이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소수의 초대기업들만 8% 정도를 증세하면 15조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했던 제일 큰 일이 독점 대기업에게 증세를 내서 복지와 일자리를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큰 대기업들의 지나친 과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증세를 해야 우리 경제가 산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대기업 증세를 8% 정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대기업 증세를 통해서 내수 진작을 하겠다라는 그 골자입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많이 말씀드린 방향인 것 같아요. 대기업에 만약에 부담을 주면 그 대기업은 결국에는 돈 없는 사람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약간 그런 거는 저는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다 건너 나라에서 조금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We're bringing the tax rate down from 35% to 15%. We're cutting taxes for the middle class, and I will tell you, we are cutting them big league for the middle class. And I will tell you, Hillary Clinton is raising. 그 지지난 미국 대선 토론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그 전 후보랑 대선 토론 중에 있던 내용이 생각나서 발췌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토론을 다 보거든요. 이 법인세를 올리는 거 외에 이거에 대해 언급을 하면 미국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기업 감세는 결국 중산층, 그 밑에 층을 위한 그 감세이다라는 거죠. 방향이 완전 반대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일단은 대기업에게 증세를 하면 그 증세에 대한 부담은 그 대기업이 그 마진이 줄어드는 걸 감내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스란히 그 돈 없는 약자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어제 데일리 영상에서 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가격 인상을 하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을 우린 받게 됩니다. 그럼 법인세를 올리는 거는 저렇다고 하고 나머지 세금이 어떤 게 추가가 될까요? 그리고 또 신규 세목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데이터, 뭐 로봇, 뭐 국토 보유세 등등 발굴할 수 있겠죠. 국민이 동의하면 할 수 있는. 자, 탄소 데이터, 로봇, 국토 보유세 등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세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로봇이란 걸 언급한 걸 보면 제조업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대기업 관련 종목들은 부담이 좀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플랫폼 기업 뭐 규제 확대,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서두에 언급드렸던 문구를 보면 이 지사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주된 단어 중에 하나가 공정입니다. 그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겠죠. 자,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세계 선도 그린 산업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모두에서 최상위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에 대한 지원이 좀 확대되겠죠. 세금을 지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완화해주고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관련 산업 양성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썼죠. 그런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력을 다해 지원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에서는 어떻게 지원할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결론 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업은 세금 확대 및 규제로 부담이 좀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폭락하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그럼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플랫폼 관련 기업은 규제가 확대되기 시작하면 산업의 파이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좀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관련 SOC 투자도 좀 확대가 되겠죠. 자,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등 미래차가 좀 유망해 보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양적 완화 시대입니다. 바야흐로 양적 완화 시대입니다. 지금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는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전 상승의 기조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정말 말아먹지 않는 이상 글로벌 증시는 상승할 걸로 봅니다. 상세 정책이 나오면 방향성과 유망 섹터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제가 지난 미국 대선 때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우리 유망 섹터가 무엇일까라고 계속 봤잖아요. 그런 차원의 연장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야권에서도 유력 후보가 나오면 그 정책을 분석하면서 어떤 섹터가 더 유망할까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공방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예를 들면 예전에 광우병 사태, 미 FTA 때도 막 불평불만하고 이래봐야 결국에는 관련주들을 사는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또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게 맞네 틀리네 정치적인 PC라고 하죠. Political Correction인데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술자리에서 얘기하긴 좋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확대되니까 그 히톨루 관련주를 사볼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장땡인 겁니다. 사실 자본주의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미리 어떻게 될지를 파악해서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분석하고 생각하는 게 더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